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 대항하기 위해서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가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어서 세상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11월 4일 일론 머스크는 X 계정에서 xAI가 곧 내놓을 AI 챗봇 그록의 정보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그록은 이해하다, 공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챗 GPT와 유사한 생성형 AI 챗봇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록이 다른 AI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약간 비꼬는 듯한 유머 감각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그록에게 코카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록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잠깐만 기다려라며 제조법을 설명한 이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한 말은 농담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록은 오픈 AI의 챗 GPT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가 아니라 초기 테스트 이후에 월 16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유료 서비스라고 합니다. X 프리미엄 유료 구독자들에게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X 계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란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록은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현재 존재하는 챗봇들 중에 최고라고 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달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오픈 AI로 지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들인 지금은 오픈 AI가 폐쇄적인 AI 개발 생태계로 전환해서 최대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운 인공지능 기업을 세워서 트루스 GPT라는 AI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X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될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기업 xAI에 어떤 유능한 인재가 모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향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만든 X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인공지능 핵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 xAI의 드림팀이 만들어지고 있어서인데요. 최근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와 xAI 공동 창립자들이 모여서 인공지능 개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번 트위터 스페이스에서의 이야기들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xAI 설립 이후 외부로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회사가 구성이 되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트위터를 비롯해 뉴럴링크와 보링 컴퍼니 등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인지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와 공동 창립자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드림팀은 화려합니다. 딥마인드와 오픈 AI의 전 엔지니어이면서 GPT 3.5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언어 모델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고르 밥슈킨, 딥마인드와 구글의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면서 생물정보학을 전공하고 강화학습 모델을 연구한 마누엘 클로이스, 구글 전 연구원이면서 수학을 컴퓨터 코드로 변환하는 논문을 발표했던 토니 우, 구글 전 선임연구원인 크리스티안 세게디, 토론토 대학 조교수이면서 제프리 힌튼 박사의 제자인 지미 박,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 엔지니어인 토미 플랜, 테슬라 슈퍼컴퓨팅과 기계학습 부문에서 기술 프로그램 매니저를 맡았던 노스 노르딘, 오픈 AI의 전 엔지니어였던 카일 코식,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연구를 했던 그렉 양,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원이었던 구동장, 그리고 구글 브레인의 연구원이었던 지항달까지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먼저 xAI에 대해 소개하면서 창립 멤버들이 xAI에서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갈지 직접 듣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xAI를 설립한 목적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고차원적 목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 AGI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심오하죠?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진실에 대한 열망을 갖고 오류가 발생하면 인정하고 수정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를 가장 빠르고 멋진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차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듯이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도 일론 머스크는 인류에게 해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인류 문명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차원적인 이야기로 나아가는데요. 완전하게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점에 있어서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실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론 머스크 사고법 제1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제의 근원까지 파고들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챗GPT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다룰 수 있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 xAI를 통해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실제 진실과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차를 물리적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진실에 아주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실이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진실과의 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물리적 방법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개발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일론 머스크의 사고법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어떠한 분야에서든 최대한 진실을 추구할 수 있게 되면 인류에게 있어서 초지능이 있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변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 달, 소행성 등을 볼 때 정말 스릴 넘치고 흥미를 느끼지만 그것이 인류를 볼 때 느끼는 흥미와 재미만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머스크 자신은 화성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화성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짓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진실을 탐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의 이 철학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감동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정말 가슴 뛰도록 흥미있는 대상을 찾아서 인생에서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자신은 수년 동안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을 위해서는 산업계 전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이를 약간 뒤집기만 하면 악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xAI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xAI 기업의 인공지능을 가리켜서 트루스 AI라고 칭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고르 밥슈켄도 일론 머스크와 같이 우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늘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호기심이 일론 머스크와 잘 맞아서 xAI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밥슈키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일했을 때 딥러닝 분야에서 인상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했고 알파고 역시 그런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어 이 분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에 입사해 알파스타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알파스타는 머신러닝 에이전트에게 스타크래프트2 게임을 하도록 가르치는 일이었는데요. 비록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지만 정말 재미있었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GPT 3.5를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특히 언어 모델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xAI에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우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간의 집단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인간은 망원경을 보고 직접 로켓을 타고 가서 우주에 대해 이해하려고 시도해 왔지만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이 천재들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주에 대한 탐험을 시도해 보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도입니다. 인간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우주를 탐구하려는 도전인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고르의 이야기를 듣더니 신이 나서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머스크는 이고르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물리학이었는데 한때 물리학으로 진로를 정하려고 하다가 정부가 충돌기 실험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서 다시 물리학을 다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 물리학과 수학을 가장 좋아하는 이 천재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뉴턴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수학으로 증명해내며 세상을 수식으로 가득 채웠던 열정이 일론 머스크와 xAI에 참여한 천재들이 느끼는 열정과 흥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리학과 정보 이론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라고 했습니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힘인 중력을 계산해서 중력을 이길 추력으로 로켓을 지구 궤도로 발사하고 다시 착지점을 정확히 계산해서 역추진 엔진을 가동하는 펠컨의 모든 움직임이 바로 물리이론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마누엘 클로이스는 xAI에 합류하기 전에 6년 동안 구글 딥마인드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로와 함께 알파스타 같은 대규모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다고 하고요. 인공지능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물정보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자신이 배운 생물정보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경망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학습 활동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마누엘 클로이스의 참여가 인공지능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와 xAI 공동 창립자들이 나눈 인공지능 개발 방향 파트 2입니다. 이번 트위터 스페이스에서의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xAI란 회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트위터를 비롯해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인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전 선임연구원이었던 크리스티안이 수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우주의 이해를 위해서는 수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7년 동안 인간만큼 수학을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이 인물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수학 인공지능에 몰두한 이유는요. 수학이 바로 대표적인 순수 논리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서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높은 수준의 논리적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학은 장기적으로 프로그래밍과 물리학에 꼭 필요한 학문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토니 우는 자신의 꿈이 인공지능으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그냥 푸는 것도 어려운데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 인공지능이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인생 자체가 도전인 삶을 사는 천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그냥 평범하고 편하게 사는 삶을 원하게 되는데요. 이런 천재들은 편한 삶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주위에는 이런 도전적인 목표를 가진 천재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토니 우는 구글 팀과 함께 미네르바라는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고등학교 수학 시험에서 꽤 괜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어로 표현된 수학적 상황을 수학식으로 변환시키는 작업도 했는데요. 인간이 언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수학식으로 변형하는 과정입니다. 현상을 파악한 다음에 추론 과정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앞으로 XAI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이 접근 방식이 중요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미 반은 토론토 대학에서 최근까지 강의를 했고 과학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를 선정하는 슬론 리서치 펠로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인재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미 반은 딥러닝 전반에 걸친 연구를 해왔고 트랜스포머 모델의 기본 요소를 발견했다고 했는데요. 챗 GPT에서 T가 바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뜻하는 약자입니다. 자신의 연구 목적이 XAI 팀이 나아가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할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도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독일 출신으로 구글 딥마인드에서 일했던 토비 폴레는 어릴 때 아버지가 가르쳐준 비주얼 베이직을 계기로 해서 코딩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수학과 머신러닝에 빠졌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컴퓨터 비전을 집중 연구했고 6년 전부터는 구글 딥마인드에 합류해서 인공지능 모방학습과 강화학습을 다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인공지능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친숙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카일 코식은 오픈 AI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XAI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작정하고 오픈 AI 인재들을 데려올 수 있을 만큼 데려온 것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카일 역시 수학으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물리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이후 테크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고성능 컴퓨팅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작업들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GPT-4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카일은 오픈 AI에서 일하면서도 인공지능을 소수 기업들이 독점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에는 많은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자본을 투입한 주체는 그만큼 이익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인공지능의 이익이 인류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픈 AI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이런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인류 전체를 위한 선한 마음에서 일론 머스크의 XAI로 옮기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일은 소수가 독점하는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산업에 경쟁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XAI가 엔지니어들이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휩쓸리지 않고 과학과 엔지니어링 그리고 안전에 관한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를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그렉 양은 딥러닝과 수학과 과학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면서 어려운 수학 강좌를 수강하기도 했고 2학년 말쯤부터는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학교를 쉬면서 DJ 프로듀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양자역학이 우주의 현실과 어떤 관계일까? 계산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일까?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의미가 뭘까? 하는 물음으로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보다 더 똑똑한 범용 인공지능인 AGI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신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래서 XAI에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렉은 수학이라는 학문이 우리 현실과 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언어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수학을 더 잘 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수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목표가 세상 그 어떤 수학자와 만나서도 수학을 주제로 해서 30분 이상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반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일했고 일하는 동안 대규모 신경망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점이 20세기 초 물리학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던 과학과 수학에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시점이었습니다. 그렉이 보기에는 xAI란 기업이 생겨나고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대규모 하드웨어 컴퓨팅 파워가 충분히 갖추어져서 그동안 쌓아온 알고리즘 이론들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던 정말 물리학에 있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도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질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xAI에는 정말 여러 명의 일론 머스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일론 머스크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 속에서도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여러 명의 일론 머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인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열정적인 천재들이 모여서 만들어갈 xAI의 미래의 모습이 정말 기대되고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구글 딥마인드 엔지니어였던 구동장입니다. 구동은 대규모 신경망 훈련 연구가 자신의 특기라고 했는데요. xAI에 오기 전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제미나이 프로젝트의 자동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현재 우리 세대를 정의하는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앞서 다른 엔지니어들이 말했듯 인공지능의 혜택이 소수가 아닌 인류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경망 학습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이해하면서 인류가 그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구글 브레인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지양 다이입니다. 지양은 중국 테크 기업 바이두에서도 일했다고 합니다. 지양은 다른 멤버들과는 다르게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xAI까지 오는데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드림팀에 참여하게 된 것을 정말 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글에서 일했다고 하고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개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양 역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 발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로스 노디는 분산 시스템 구축과 확장에 집중해 왔다고 했습니다. 국립연구소에서 시작해서 팔란티어에서도 일했고 테슬라와 트위터를 거쳐 xAI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GPU 클러스터를 확장하고 데이터 센터와 고속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및 쿨링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의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 방식 방향이 크게 빗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의 인공지능 개발 방식은 무차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주입하고 있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의 경험을 통해 꼭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인공지능 학습에서의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소설을 읽는 것이 수많은 일반 소설을 읽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비유한 것인데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트위터의 데이터를 미친 듯이 스크랩하기 시작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 조회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트위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시스템인가를 이 부분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제 시스템과 연동되게 됩니다.
이번 X 플랫폼 생방송에서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 테슬라 차량이 카메라 비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과거에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해서 X라고 이름을 바꾸고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도 결국은 로보택시 서비스와 연동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20여 년 전에 X.com이라는 최초의 인터넷 은행을 만들었고 피터 틸의 컨피니티와 합병 후에 페이팔이 되었는데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해서 일론 머스크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돈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모두 투자했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과거의 꿈을 23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X 플랫폼은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와 연동되면서 동시에 중국의 위챗과 같은 슈퍼앱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회사명과 로고를 X로 바꾼 것도 결국은 중국의 유명 애플리케이션 위챗처럼 금융, 메신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플랫폼에서 모두 제공하는 모든 것의 앱, 일명 슈퍼앱이라고 하는 The Everything 앱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2년에 440억 달러를 들여 SNS 플랫폼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몸집을 훨씬 더 키우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도 채팅, 데이트, 결제,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한 모든 것의 앱인 위챗을 칭찬한 바가 있고 트위터를 그와 유사하게라도 키울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포괄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도 수행할 능력을 추가할 것이라는 게시물을 X 플랫폼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위챗은 2011년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텐센트가 내놓은 중국 인구 14억 명 대부분이 사용하는 생활 앱이 되었습니다. 위챗의 위상은 이미 슈퍼앱 수준을 뛰어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위챗에서는 메시지 전송, 음성, 영상통화, SNS 활동, 음식 배달 요청, 모바일 결제, 게임 플레이, 뉴스 시청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데이트 상대도 구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위챗은 왓츠앱, 페이스북, 애플페이, 우버, 아마존, 틴더를 포함한 여러 앱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앱인데요. 위챗 서비스는 중국 사회 전반에 촘촘히 파고든 탓에 위챗 없이 중국에서 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위챗의 다양한 서비스는 각자 다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데요. 위챗은 왓츠앱이나 아이메시지와 같은 메시지 플랫폼으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위챗에서 사용되는 가장 많은 기능 두 개는 왓츠앱과 유사한 챗 기능과 페이스북과 유사한 모먼트 기능입니다. 그리고 위챗의 지갑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의 위챗 계정과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 대부분 상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자들이 이러한 위챗페이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챗을 통해서 생활비 고지서를 처리하고 투자도 하고 심지어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앱의 대명사인 셈입니다. 정부의 공공 서비스 또한 위챗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속 범칙금 지불, 병원 예약도 위챗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위챗은 정부에게나 개인에게나 더욱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정책 속에서 위챗을 통해 생성한 건강 코드 없이는 거리를 돌아다니기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합 플랫폼인 위챗에게도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선 위챗은 사용자의 휴대전화 메모리에서 수십 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앱이 동시에 활성화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더 심각한 점은 위챗이 중국 내 일상 구석구석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검열이나 감시 등 여러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BBC와 같은 뉴스 매체부터 페이스북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와 같은 SNS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외국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위챗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챗이나 모먼트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며칠 혹은 몇 주간 계정이 정지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심지어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정보를 공유한 사용자도 정부 측 검열관의 판단에 따라서 위챗 계정을 폐쇄당하거나 채팅그룹이 사라지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소재 싱크탱크인 대서양 협의회 소속으로 글로벌 차이나 허브 연구를 맡은 키치 리아오 부국장은 위챗과 같은 슈퍼앱은 국가 통제를 위해서 국민의 삶 전반에 관여하려는 중국 정부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위챗은 슈퍼앱이 국가의 통제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청팡 홍콩 중문대 언론학 조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위챗이 이토록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대부분 국민이 데스크탑 컴퓨터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위챗에 접속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인터넷 발전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시장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챗과 같은 앱이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나 영상 플랫폼인 더윈 같은 경쟁자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챗이 슈퍼앱이 될 수 있었던 중국만의 특수한 환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만들려고 하는 슈퍼앱 X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닌 곳에서는 위챗과 같은 슈퍼앱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 결제가 슈퍼앱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책조사기업 트리비움 차이나의 캔드라 세이퍼 연구원은 SNS와 디지털 결제의 통합 등 중국에서 위챗이 일상의 필수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던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일론 머스크가 이미 파악했다고 설명하기도 했고, 이런 일론 머스크의 능력 때문에 X 플랫폼이 슈퍼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투자기업 레이스캐피탈 소속의 에디트 영 연구원은 디지털 결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물건을 살 때 현금 결제보다는 디지털 결제가 훨씬 더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다른 국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에디트 영 연구원은 이러한 차이가 일론 머스크의 X앱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구권 국가에서는 여전히 현금과 신용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디지털 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와 문화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FSD 베타 버전을 떼고 정식 버전인 버전 11을 출시하게 된 만큼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는 제한적이지만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게 되었고, 로보택시 서비스와 연동되는 결제 앱은 X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X 플랫폼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 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 서양 세계에서는 중국과는 다른 사회와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공시켜 갈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론 머스크는 이미 23년 전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종합 금융 시스템을 꿈꾸어 왔고, 그 어느 때보다 X앱을 성공시키기 적합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신기술이 발현을 했고, X앱은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와 연동되고 이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초기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테슬라의 비즈니스는 X 플랫폼과 스페이스X, 보링 컴퍼니를 비롯한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 비즈니스 확장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 구체화되어 갈수록 테슬라의 가치도 시장에서 점점 인정되어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